저같이 아무런 그 사전 조사 없이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드리자면 이제 사실은 뭐 그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사업하는 이야기 사장님에게 묻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조이랜드라는 그 데이케어를 운영하셨던 임승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선생님 사업하셨던 이야기, 그 다음에 자영업자로서 어떤 점들이 힘들었고 어떤 점들이 보람되는지 우리 한번 그런 거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사업하는 이야기 할 때 딱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데이케어 또 우리 요즘에는 집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가정에서도. 네네. 그래서 한번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셨던 비즈니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비즈니스였는지. 일단 조일랜드 얼리러닝 센터라고요. 1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 돌볼 수 있는 그런 프리스쿨 겸 차일드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가지고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몰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어떤 종류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련 그런 정보들을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RS의 세금 보고하고 뭐 주정부의 매상 보고, 페이롤 텍스 보고하고 이런 거는 다 회계사무실에서 해주기 때문에 맡겨놓고 저는 몰라요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예, 본인들도 다 찾아서 아셔야 그 권리를 또 찾으실 수 있는 거니까 의무만 다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IRNI 규정이든 인플로이먼트 시큐리티 디파트먼트 규정이든 잘 아셔야 직원들을 채용해서 직원들과 어떤 그 흔히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실 수 있고, 예, 선제적인 방어를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 그런 정보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걸 먼저 아는 것이 힘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진짜 그렇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맞아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데이케어를 하시게 된, 얼리 러닝 센터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차일드 케어 일을 하면 저희 아이가 좀 클 때까지 좀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제 학위 다 마치기 전에 또 파트타임 일을 좀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볼까 하고, 그 조일랜드에 제가 어플라이를 하게 된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같이 동업할 그런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같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이들 돌보는 일이 애 아이만 돌보는 것도 힘든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시면서 이건 내 일이야 라고 느끼셨던 때가 있으신가요? 이제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그냥 이렇게 유치원 개념이 아니라 정말 그 부모와 어린이와 제가 이렇게 같이 하나가 돼서 시간을 함께 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당시에 예,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더 힘들었다 그런 것도 있으신가요? 사실은 아까 그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 때 굉장히 짧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버리게 됐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비즈니스 플랜도 짜보시고 시장 조사도 하시고 예,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냥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이제 운영되고 있던 조일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 없이 예,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풍덩 빠져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운영 면에서도 그렇고 사랑과 그 제 열정으로 커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많을까요? 네네. 규정을 모르는 이런 걸까요? 아니면 직원을 관리하는 그렇죠. 부분일까요? 네, 준비가 네. 안 돼서 힘들었을까요? 네네. 그때 당시 이제 힘들었던 건 규정은 워싱턴주 그 웹 규정이 잘 돼 있고요. 책자들도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따라 나가면 되고 라이센서들이 굉장히 코치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서 나갈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저의 마음하고 어떤 제 어떤 계획, 방향이 일치되는 선생님을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예.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뉴질랜드뿐 아니라 한국 이제 이 차일드 케어들 아니면 그 미국 차일드 케어들도 그 프리스쿨 선생님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높은 페이를 드리기가 어려운 조건이에요. 그쵸.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갈등이 참 심했어요. 많이 드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게 밀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예, 맞아요, 그러는 게 맞아요. 참 안타까웠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인 사정이 있어서 빠지시거나, 갑자기 일이 있어서 빠지실 때, 그런 때는 이제 제가 다 대체로 서브스티튜트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사장님들의 가장 큰 예, 그렇잖아요. 빈번해지면 더 힘들게 되죠. 그리고 그쵸. 이제 제가 이제 저같이, 아무런 그 사전 조사 없이 이제 예, 비즈니스를 시작하시게 되면은 제가 겪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나눠드리자면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거래를 하시거나 시작하실 때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예를 들면은 뭐 사전조사는 어떤 걸 말씀하는 그러니까 이제 걸까요? 만약에 프리스쿨을 제가 하려고 했으면 네. 그 프리스쿨에 지금 학생이 몇 명이고 얼마씩 월 수입이 들어오고 있고 지출이 어느 정도는 되고 제가 얼마인지 뭐 그런 걸 대략적으로 알아야 사실은 수지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대책을 세워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차일드 케어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원장 그 트레이닝을 받으면요. 네. 그쪽에서도 그런 파이낸셜 에듀케이션을 시켜주는 게 3개월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파이낸셜 서포트를 준비를 해라. 처음에 뭐 첫 달에 아이가 30명, 어린이가 30명이 있었다고 해서 30명이 3개월을 그대로 간다는 보장은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준비를 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줄줄줄줄 읽어 나간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하고 힘을 합치면 막 될 것 같은 쪽으로만 제가 막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정작 운영을 하면 재료비며 뭐 점심 식사 뭐 메뉴 진행하는 거며 아이들 인원당 선생님 한 분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이머전시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렇게 약간은 플렉서블하게 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용납이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을 그대로 예, 배치를 하면 그거는 익스펜스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옳은 방향이라고 제가 제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일드 케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선한 뜻을 그대로 곧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면 이 비용이 그게 감당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하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됐었죠. 그게 준비 안 하고 일단 열정으로 시작했던 게 결국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래서 이어졌다. 미리 이제 시장 조사를 하시고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사실 때는 에스크로를 해서 거래를 하시면 예상이 어느 정도인지 필터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 건물이 있었다면 담보가 잡혀있나 아닌가까지 다 조사해 주시고 하니까 그런 정비보다는 확실하게 그런 체제를 사용하셔서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자금 운용력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뭐 너무 잘 되고 학생들이 많아요. 뭐 50명 정원에 50명 넘게 막 지금 웨이팅 리스트 많아요. 이런다 하더라도 향후 3개월에 대한 대비까지 철저히 하시고 가각적으로 이렇게 어떤 백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자영업이 되게 여러 가지 분야잖아요. 뭐 회계도 마케팅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직원 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나한테는 이 분야가 제일 어려웠다. 어떤 분야였어요? 재정적인 면을 플랜을 하면서 이렇게 고려하면서 유지해가는 그런 면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사무실에 다 뭐 매상보고며 페이롤이며 그런 걸 맡겨놨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페이롤이 나가면서 뭐 텍스 포함해서 지출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아주 큰 영향을 주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매니지를 못하면 앞에 아무리 다른 것이 돼도 이것 때문에 이렇게 그죠 한쪽
쪽으로 기울어져서 결국은 뭐, 캐시플로우, 네네, 그렇죠, 현금 그렇죠.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했지만 이제 회계 사무실에 북키핑을 의뢰를 하셔서 매달 그걸 파악해 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지출과 이렇게 되니까 이쪽은 좀 줄여야 된다든지 이런 그런 플랜을 계속 병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한 그 차일드 케어 쪽은 교육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제 교육에 너무 막 8, 90%를 거기다가 그렇게 하고 재정적인 거를 그냥 따라오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교육과 재정이 밸런스를 잘 이루도록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재정을 사업을 하셨던 입장에서 되게 헷갈렸어. 이거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고?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 이제 미국 선생님들이 한국 컬처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채용됐을 때는 그런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제가 경험한 거로는 몽고 반점이 아주 심한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엉덩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까지 올라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곧 담당했던 미국 선생님은 레포트를 해야 된다. 이거는 부모한테 폭력을 당한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가 그 부모님도 잘 알고, 이렇게 알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 설명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 찾아서 몽고 반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켰지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업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교육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여기에 버금가게 든든하게 파이낸셜 쪽으로 제가 이제 힘을 가질 수 있다면 저하고 만약에 뭐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나 힘을 합력해서 할 수 있다면 또 해볼 것 같습니다. 화이팅! 미국에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자영업이나 이런 사업을 또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또 그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한국 분들 힘들게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사시는데 어떤 제도나 무슨 이런 체제에 대해서 그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시고 그냥 그렇게 유지만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하지 마시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물으시고 따지고 들어가시고 하시면 무슨 이제 변호사들이나 회계사무실에서는 많은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주 정부나 뭐 IRS도 물론이고 뭐 어떤 정말 통역 서비스들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권리 찾으시면서 당당하게 비즈니스 하시셨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희 첫 시간이 사장님에게 묻다 이 시간에 또 첫 시간으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이렇게 진실된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광역 시애틀 한인회에서는 이제 우리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시애틀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과 함께 사장님에게 묻다라는 코너로 또 이렇게 찾아뵙고 진솔한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장님과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